네, 바이탈 라디오 김영세 더 인터뷰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기대도 됐는데 아쉽게 성사되지 못했고요. 지금 남북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향후 남북관계 돌파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예. 예. 사실은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을 저희가 2달 전인가요? 한번 모시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여쭤봤는데 미국이 로드맵 제시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대로예요. 막판까지 밀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낸 건 예. 그 트럼프의 조바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일종의 말하자면 성동격서 전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자 그게 이제 트럼프가 걸려들었지. 예. 그 전에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노스코리아 is a sort of nuclear 파워. 예.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그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핵 완전히 폐기시키기는 비핵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를 먼저 그 조건으로 삼는다면 일체 회담에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김여정도 얘기를 하고 김정은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화답을 한 셈이에요. 그러면 자 그것까지는 좋은데 비핵화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너하고 회담 못한다 이게 김정은은. 반대급부가 뭐냐. 그러니까 바로 26일 날 최선희가 러시아로 갔다는 얘기 보고를 받고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떠나면서 아시안 플러스 3인가 갔다가 일본으로 떠나면서 비행기 오르면서 만나면은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까지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보여준 일종의 그 말하자면 카드입니다. 제재 해제해 줄 테니까 나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더 큰 걸 내놔. 그게 지금 김정은이가 일체 반응을.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원하는 더 큰 것 말씀하신 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비핵화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선언하라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당신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나 만났을 때 김정은이 얘기입니다. 만났을 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북미 수교입니다. 북미 수교까지 받아내야 김정은이는 그 약속까지 받아내야 김정은이는 최소한도 북미 수교로 가기 위해서 첫 단계로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상호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라든지 대사관 설치 이전에 그 정도까지 사인을 보내야만 나올 겁니다. 내년 그렇군요.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게 돼 있죠. 베이징에서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을 끝내고 바로 거기서 비행기를 평양 순환공항으로 띄우면 되는데 그 4월 전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 북미 수교에 대한 일종의 그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설프게 무슨 대꾸도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북미 수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일단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인데 종전선언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용어를 또 트럼프가 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소위 외교적 협상을 계속하고 시작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그 마무리한 정전협정 53년 7월 27일 날 체결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협상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다자회담이에요. 다자회담. 그때 이제 서명한 당사국이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고 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고 그다음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말하자면 미중 1위 협상을 했는데 한국 그때 빠졌죠. 왜냐하면 그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작전 지휘권이 미군한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군사령관끼리 하는 것이 종전협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6.25 전쟁 나자마자 19일 만에 네. 7월 14일 날 50년 7월 14일 날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드한테 넘겨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엔 평화협정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에 서명을 못했는데 예. 그때 우리 육해군 총참모장이 아마 백선엽인지 정일권인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어쨌건 미 중일이 세 나라가 종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걸 이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야 수교가 돼요. 예. 전쟁을 했던 나라끼리 수교를 하면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을 그냥 막바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협정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평화협정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비핵화 한 번 더 비핵화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는 말도 못 꺼내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의제가 되는데 그래요. 종전 선언으로 들어가서 북미 수교 협상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 협상 이 두 개가 시작이 돼야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시계를 좀 돌려서 싱가포르 회담 결렬됐을 때요. 네. 북한이 그 당시 때의 위상과 그리고 지금의 북한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얻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후에 좋았었죠 한때는. 예. 상당히 좋았었는데 싱가포르 하노이 넘어가면서 안 좋아졌습니다. 하노이에서 이제 노딜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뭐냐면 끝장이 났는데 예. 이제 그게 벌써 6년 전입니다. 그렇네요. 예.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게 6년하고도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그 와중에 그 기간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북한이 한 2만 명 가까이 파병을 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원 쪽에 뭐 분석 자료를 내가 어디서 보니까 한 3, 4천 명이 전사한 것 같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지금 앞으로 러시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준 셈입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3, 4천 명이나 죽었어. 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래? 경제 지원해라. 그다음에 군사 기술 달라. 예. 특히 핵잠수함 기술 내놔. 또 정찰위성 지금 어제 한국에서 네. 지상위성 5호기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우리 거는 그 위성에 장착된 카메라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걸 겁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에 몇 번 띄웠는데 사진 공개했는데 해상도가 되게 떨어졌죠. 해상도가 형편없었는데 예. 그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러시아가 준다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요. 그런 걸 받아낼 수 있는 그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한테 목을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달라진 거예요. 좀 달라졌죠. 예. 그런데 미국이 지금 미국의 일관된 원칙은 이제 비핵화한다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요. 근데 지금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제재까지 제재 해제, 제재 완화까지 제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게 미국 의회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여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그거 필요한데 예. 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2019년 때의 2018, 19년 때의 미중 관계와 5,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미중 관계는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국력이 커지지 않는 반면에 중국은 점점 커지고 있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를 레버리지로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미국으로서는. 이럴 때 미국 의회에서 아무리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도리 없이 북미 수교를 해야 되겠고 정전협정도 평화협정으로 계속 고쳐가지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야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생긴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은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 뭐 임기 중에 그 될지 다음 정부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 그런 전략 동북아시아 전략을 미국 의회에서 반대만 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중 이 힘의 그 관계가 예.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점점 좁혀지고 있어. 그렇군요. 머지않아서 뒤집어진다고. 이번에도 그 미중 정상회담 보세요. 미국이 지금 사실상 중국한테 무릎 꿇은 겁니다. 예. 여러 분석 가운데 이제 미국이 완패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관세 협상에서. 예. 그 전에 그 50년대, 60년대, 60년대에 모택동이가 그 큰 소리 치는 차원에서 예. 미국이 종이호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덩치는 크지만 별거 없다. 약점이 많은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꼭 그 꿀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것을 불어넣기 위해서 미국을 종이호랑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 그 히토리 앞에서 무릎 꿇은 거 보세요. 예. 그러니까 히토리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관세 협상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휴전이라고 뭐 이제 휴전이라고 하던데 뭐 언론에서 휴전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던데 앞으로 10년 동안 뭐 휴전할 것인지 5년 만에 끝날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이면은 이제 2035년이 되는데 지금 중국의 목표는 뭐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DP 총액면에서 미국을 능가한다가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49년까지 안 가도 된다.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로 보면 그리고 미국의 정체가 지금 계속되는 한 여러 가지 지금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제조업은 완전히 주저앉았고 지금 무기 가지고 지금 무기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산업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고 49년 이전에 2035년이면 아마도 이게 중국이 살짝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을 미국 쪽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10년 뒤에. 10년. 그러면 딱 10년 후인데 지금부터 10년 동안에 미국은 점점 더 종이호랑이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종이호랑이 이런 큰 종이호랑이가 점점 이제 색종이로 만든 정도의 조그마한 종이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내다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미리 지금 중국을 계속 제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중국의 힘이 커지는 반면에 미국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걸어 가지고 인도, 한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끌어들여서 뭐 베트남, 인도까지 다 끌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인도하고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인도 태평양에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일본, 한국 무슨 뭐 그 호주, 뉴질랜드 끌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날로 지금 공격이 커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기려고만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성과 가운데 하나가 이 핵추진 잠수함 건 승인이 있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승인 우리 오랜 수건이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승인해 준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게 우선 힘들게 그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 협상을 여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협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우리 국익을 그런 대로 챙길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했지만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소위 그 개인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 확실하게 그 이 지침을 줬죠. 시한에 쫓기지 마라. 에이펙 때 에이펙에서 그 에이펙 즈음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다. 예. 그런 식으로 버텨라. 다시 말해서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절대로 결론을 내지 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막 미국을 들락날락했던 김정관 산자부 장관. 난 처음에 그 사람 무슨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터프한 협상가라고 아니, 했죠. 글쎄. 예. 동안에다가 예. 뒤에다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그게 복학생 차림이지. 대학. 예. 근데 트럼프가 아주 높게 평가한 터프 네고시에이터라고 아주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 관세 협상을 해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했지만 트럼프도 나름대로 말하자면 그 굿이너프이 된 거예요. 아, 예. 말하자면 그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액은 3,500억 달러 맞춰줬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 그 뭐 트루스 소셜 네. SNS에 올렸는데 네. 자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족을 시켜줘놓고 이 들떠 있을 때 탁 핵잠수함을 치고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그 타이밍을 못 잡았던 차이가 있어요. 예. 나는 그걸 보고 예. 야, 저 어디서 배웠나 저런. 앞서 박선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 의원께서도 이게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었다. 물론이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예. 시진핑 주석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얘기지만 예. 그러나 우리로서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지금 환수해 오려고 그러는 그런 마당에 예. 핵잠수함이 있으면은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는 게 활용점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군사력이 커지면은 예. 오히려 시진핑으로서도 한국이 완전히 미국 손아귀에서 놀아나질 않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관력에 따라서는 한국이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위험 부담이 아니고 시진핑이 한 수 더 높이 생각하면은 예. 그거 가지고 화내지는 아니다. 그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도 우리 한국 언론 질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미 간 합의가 됐죠. 그게 이제 20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게 돼 있었습니다. 예. 4.17이라는 숫자가 재밌어요. 50년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넘겼습니다. 예. 7.14를 뒤집으면 4.17입니다. 맞아요. 예. 그거를 12년 4월 17일 날 찾아오게 돼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2015년 연말로 미뤄버렸어요. 북핵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제 그 박근혜 정부는 핵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고 더 밀어놔 버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취임을 해서 출범하면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찾아오기로 했던 그것을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2006년인가 그걸 돌려주기로 했는데 2018년 상황은 미중 관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가 꾸준히 경제 발전을 해서 2010년에 G2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 총액의 40%까지 도달했어요. 지금은 아마 미국 GDP 총액에 중국 GDP가 미국 GDP에 아마 70% 이상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49년이 되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보고 있고 미국 내 소위 그 이 조금 뭐 친중이라고 볼 건 없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35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2010년에 중국이 G2가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 것 같으니까 오바마 때 2013년부터
아시아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렇군요. 중국 그러니까 중동에서 철수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군사력을 채우고 2013년에 그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아베의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전시작전 독점권을 돌려줘도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그 미중 힘의 관계가 바뀌면서 격차가 좁혀지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최전초기지로서 평택기지 이걸 어떻게든지 유지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노무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 핑계대고 안 돌려줬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끈질기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말하자면 사전 준비를 하자 해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그 환수를 위한 사전 그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준비가 2단계를 지나서 3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곧 3단계가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그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게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참 운빨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전시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환수해 오고. 내막적으로 그러니까 순전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찾아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추진력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한 소위 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의 사전 준비 작업이 이제 8분 농선을 넘은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그렇군요. 이번에 앞서 이제 처음 우리가 모두에 시작한 게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북중 수교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정부 북미 수교 북미 수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그 91년 9월 17일 날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 북한이 동서독이 통일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막 그냥 체제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흡수 통일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흡수 통일의 공포를 흡수 통일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유엔의 두 개의 국가로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유엔 동시 가입이요? 동시 가입. 그러고는 남북 간에도 불안해가지고 총리급 회담에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어요. 기본 합의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부터는 남한이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북 통일 로드맵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죠. 그 당시 때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91년 12월 13일 날 그 체결하고 9월 17일 날 유엔 동시 가입, 12월 13일 날 그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92년 1월 21일 날 당시에 국제비서 김용순을 뉴욕으로 보내가지고 미 국무부 부장관을 불러내서 아놀드 켄터를 불러내서 수교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 거절을 당하고 나서 북한이 미국이 언젠가는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유엔 동시가입 소용도 없고 기본합의서도 무효구만. 무력하구만. 미국의 본심은 우리를 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핵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두 국가입니다. 91년부터. 그러니까 두 국가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2018년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지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라는 그 합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북미 수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부가 좋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4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평양에서 열린다면은 그것까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북미 간의 수교까지 가면은 한 번도 전쟁은 이제 안 난다. 그렇게 해서
북미 관계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예. 그 위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선미 후남 미국부터 앞세우고 예.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그들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길로 우리가 달릴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예. 우리 정세현 장관님은 선북미 후남북 관계를 그렇죠. 강조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내년 4월에 다시 한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또 평양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 북쪽에서는 이번엔 판문점에서 만난다 예. 했을지라도 예. 북한 지역으로 넘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상호주의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2번이나 내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예. 미국 대통령이 우리 쪽으로 한번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했으면 아마 판문각 뒤에 있는 통일각에서 예. 2019년 5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원포인트 정상회담 예. 했던 그 장소에서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예. 베이징까지 가면 아마 평양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남북관계 전망, 특히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